시작을 할까요? 예, 빨리 아무래도 5분 빨리 시작하면 5분 빨리 끝나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청년들이 다 가버렸네. 제일 중요한데. 정말 어쩔 수 없이 AI 시대를 살게 되고 앞으로 AI가 발전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정말 오늘 내일 예측을 못할 정도로 빨리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바뀔지는 딱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정말 정답을 내놓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농사 지면서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AI를 접하게 되고 계속해서 AI랑 생활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AI랑 계속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이만큼까지 발전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는 또 어떻게 써 있는지 정말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AI라는 거에 대해서, 또 생소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정말 알긴 알겠는데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떻게 이 AI를 우리가 대해야 될지, 또 아니면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그냥 이런 것들을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느낀 바와 또 공부한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자, AI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의 분들은 안 계시겠죠? 딱 들어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박스 하나 딱 있잖아요. AI라는 게. 과연 여기다 내가 뭘 써야 답이 어떻게 나올까? 그러다 그 상태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AI 그러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내가 할지 아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으면 여기다 써보면 되는데, 근데 이 쓰는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답을 다르게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약간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I를 쓰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도 해볼 거예요. 정말 AI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경험 없으시나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막막했던 경험? AI라고 사람들이 다 쓴다니까 AI 들어왔는데 그냥 딱 영어박스밖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AI라는 곳에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쓸 공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텔리파원이 안녕하세요 그러죠. 이미 이 AI는 저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는 AI이기 때문에 저와 동기화가 많이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다 읽어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더라도 내 모든 상황을 생각해서, 내가 농사 짓는 이야기에서 다 모든 내 상황을 생각해서 그래서 대답을 내놔요. 그러니까 똑같은 AI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생성형 AI랑 대화를 하면 다 다른 AI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옛날 검색창에다 쓰면 그냥 검색창에 쓴 때야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옛날에 검색창에서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써서 검색했을 때는 똑같은 답을 내놓거든요. 하지만 AI는 아니에요. AI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 AI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니까 내 AI가 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미 AI 파도 속에 굉장히 우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잘 모르시는 거나 아니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을 켜서 최적화 경로를 찾아주는 것도 AI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쯤에 휴지를 좀 살까? 그래서 검색을 한번 뭐 어디냐, 무슨 뭐 쿠팡이나 아니면 이런 데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 볼 때 유튜브에 계속해서 떠 있어요. 휴지 광고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내가 계속 떠 있어. 그게 다른 검색할 때까지. 그게 토탈 AI가 다 우리
우리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데이터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냉장고 고장이 나서 AS 센터에 전화가 오면 옛날에는 예쁜 여성분이 전화를 받아서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고객님? 하지만 요즘은 보는 AI를 써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미 CS 센터에 모든 여성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큰 대기업은 물론 거의 없고 이제는 전부 다 AI가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 직원들 여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실직한 거예요. 다른 직장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니 안 하니 해도 계속 야금 들어오는데 이게 속도가 지금 1년 걸렸다면 그 다음 달엔 6개월이 걸릴 거고 6개월이 걸렸다면 그 다음 번에 2개월, 그 다음에 1개월,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5년 후의 세상을 감히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 대답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 거라고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넋 놓고 있다가 그냥 주먹한테 빵 맞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 거라는 거 예상을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겠지만 다 피하지 못할 거예요. 굉장히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들한테는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AI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메타라고 아세요? 메타? 메타. 아시는 분이 있을 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죠.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다 메타를 알 텐데 청년들이 없으면 메타를 잘 모르겠죠. 그 대신 페이스북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아시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가 메타예요. 메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노홍철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그 광고에 대한 협약과 그 광고 진행 상황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AI를 얘기하다 보면 거의 강사분들이 많이 이 예를 들거든요. 일단 한번 대담 프로에서 짤막하게 얘기했던 대담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그 해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터넷이 좀 느려서 볼륨 좀 올려주세요, 형제님. 지금 사회적으로 연결됐던 연결망이 조금씩 이완되는 게 보이는 게 제가 최근에 노홍철 씨를 만났는데 노홍철 씨가 최근에 광고를 하나 찍게 됐는데 그걸 들고 온 회사가 메타라는 거예요. 메타라뇨? 네. 메타는 맨 뒤에 있는 매체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랬더니 메타가 이제 직접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작도 AI로 하고 플랫폼은 당연히 메타고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으니까 지난주에 만났는데 노홍철 씨를 메타에서 광고 하나를 찍으시면 두 번째 꺼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케줄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AI로 찍을 거니까 허락만 해주시면 초상권 사인만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불과 1개월 만에 네. 이제는 완전히 아예 안 찍는 걸로 광고 시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플랫폼이자 광고 대행사이자 제작사가 된 거죠. 광고주의 모든 일들을 맡아주는 거대한 대행사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광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따져볼게요. 옛날 방식에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태블릿 PC를 만들었어요. 이 태블릿 PC를 팔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다 얘기하냐면 제일기획이나 이런 광고 대행사가 우리 오리온 기획이나 우리나라에서 큰 굴지의 대형 기획사가 있어요. 그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텔레비전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기획된 옛날에 회사에 다녔을 때도 그쪽 계열에 있었는데 어쨌든 광고를 하려면 그 기획사를 통해야 돼요. 그럼 기획사에서 이 사람은 누군 광고 모델을 누굴 쓸 거고 몇 초를 만들 거고 작곡은 누구한테 부탁할 거고 촬영은 어디 가서 할 거고 그다음에 방송심의위원회에 어떻게 거기 광고 허가를 딸 거고 그다음에 뭐 방송국을 컨택해서 몇 시간대 어디다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플로우 차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KBS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메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직접 광고할게. 그러면 광고주가 페이스북하고 연결됐고 페이스북에서
거기에 노홍철한테 광고를 주는 거예요. 너랑 찍자.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KBS가 방송국 연예인 하나 잡아서 그냥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맨 말단.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진행돼서 맨 말단에 있던 회사가 직접 컨택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지 이해되시죠? 이 중간 광고가 중간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 그 대신 더 웃긴 게 얼마나 놀랍냐면 노홍철이라는 사람을 내가 메타라는 곳을 통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를 하면 이 사람 조회수가 몇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갖고 와요. 내가 너랑 광고할 때 광고주랑 얘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노홍철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면 조회수가 몇이 나올 겁니다. 조회수당 컨택 금액은 얼마입니다. 광고주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노홍철을 쓰면 몇만 뷰가 나올 건데 몇만 뷰에 대한 가격은 이겁니다. 예측 가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KBS 방송을 보면 이걸 누가 몇 명이 볼지 뭐 할지 모르지만 그냥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뿌리는 거야. 아무데나 누가 맞아라 그러고 그냥 연못에다가 그러니까 논밭에다가 돌멩이 던져서 아유 누가 하나 맞아라. 저기 뭐 개구리 하나 맞아라 하는데 이거는 개구리한테 직접 쏘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이 직접 쏘는 대가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고 또 노홍철한테는 거짓말 못하게 너 인기도 너의 그 인기도를 봤을 때는 몇만 뷰가 나올 거야. 그럼 몇만 뷰에 해당 클릭 수에 대해서 얼마니까 대충 이 정도 돈을 주면 되겠지? 노홍철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 광고주도 합당한 금액을 낸 거고. 그리고 첫 번째 광고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노홍철한테 광고를 찍었어요. 그 다음 광고가 또 한 달 있다 들어왔는데 노홍철한테 그러니까 노홍철이 광고 찍자 그랬는데 그 노홍철이 나 그때 휴가 가는데 괜찮아 휴가 가 너 그냥 너 광고 찍은 거 그냥 저기 승인하지. 근데 노홍철이 휴가 가는 사이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안 찍었어 광고를. 근데 AI로 얼굴 만들고 다 해서 그냥 광고를 찍는 거예요. 세상이 한 달 만에도 바뀌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래도 노홍철 얼굴이라도 찍어가고 뭐 대화하는 내용이라도 찍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홍철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넌 승인만 해. 내 목소리와 너 걸 다 쓸게. 너무 자연스럽게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한 가지 있죠. 그렇다면 배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안에.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게 배제됐을까요? 여기서요. 촬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획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조하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대충 내가 생각해 보니까 광고 기획 대행사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기획팀들. 근데 광고 기획사가 그냥 광고 기획 산 사람이 아니죠. 광고 기획사예요. 몇백 명이 되는 그 건물, 제일 기획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기획회사에서 각자 모든 광고를 따라서 자기네들이 1팀, 2팀, 3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엘리트들이 들어서 거기서 카피 짜고 뭐하고 난리를 하거든요. 정말 광고 기획사가 무서운 세상이에요. 굉장히. 근데 걔네들이 배제됐어. 그럼 거기에 있던 직원들은 그 똑똑한 직원들, 머리가 퍽퍽 돌아가는 직원들은 다.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 그 안에 카피라이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콘티 있죠. 스토리 작가 있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어디서 찍게 되면 그 마을 가서 여기 가면 촬영할 이런 이쁜 그림이 나와. 그거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회사도 배제가 됐어요. 왜냐면 가상현실에서 찍어버리니까 굳이 그게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찍어요. 그리고 또 뭐 음악, 영상 편집 작가도 없어졌지. 그 다음에 거기 음악 만드는 작곡가들도 CM송 얼마나 중요해요.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김도영 이런 데 가서 SN기획 이런 데서 저기 CM송 하나 만드는데 그냥 없어진 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생략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되겠지만 앞으로 이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광고주라고 생각했을 때 광고 기획사를 통해서 그냥 무작위로 뿌리는 광고, 텔레비전 광고를 때렸을 때 한 편 만드는데 만약에 뭐 10억이 들었다. 그 정도 광고 효과부터 몇 천만 원이면 그 정도 광고 효과를 낸다는 거지. 그만큼 이 금액 자체가 다운되면서 효과는 두세 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핀셋을 찍어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저께 휴지를 사겠다고 내가 검색을 했잖아요.
이 휴지 사겠다는 사람한테 노홍철이 휴지 사라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금액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광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플로우 차트의 순서대로 나와 있던 시퀀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이게 1년 전하고 6개월 전하고 3개월 전하고 한 달 전하고 1시간 전하고 바뀌어요. 그만큼 이 속도가 이렇게 왔다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꺾어 지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내일 틀리고 어떻게 틀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은 했어요. 그건 제가 끝마무리에 성경이 어떻게 예언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낙관론자들이 얘기를 증제한 얘기도 있고 뭐 비관론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러면은 저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직업군이 빨리 사라질까요? 앞으로 어떤 직업군이? 딱 떠오르는 거. 제일 먼저 그냥 어쨌든 AS는 센터, CS 직원들이 다 일단은 없어졌고요. 없어질 거고. 또,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없어질 거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막 나오고 그럴 시대에 얘기할 때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면 다 로봇가 일할 거고 뭐 해서 제일 먼저 블루 컬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노동자들이 먼저. 왜냐면 자동화되니까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블루 컬러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일 위협받는 직업군이 화이트 컬러들이에요. 정답을 컴퓨터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직업은 다 사라질 거예요. 거의 빠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우리가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할 때 소프트웨어가 먼저 발전을 해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좀 뒤따라가는 편이에요. 이미 어떻게 하는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됐는데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손동작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갈 거예요. 근데 뒤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정답을 데이터를 찾아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정답을 갖고 있어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직업들은 사라질 거예요. 물론 회계사, 의사 안전할까요? 특히 내과 의사들, 상담사들, 회계사들, 회계사 서류 그냥 인풋만 집어넣으면 아웃풋 나오는 거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해요. 법관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인권이라든지 사람이 생각하는 경감치 그것도 결국은 경험상 또 만들어서 똑같이 걔네들이 경감치도 만들어내고 해서 답을 낼 거예요. 지금도 물론 법관들이 그냥 하겠어요? 다 AI 찾아서 해요. 그냥 AI 찾아서 하는데 그 과정조차도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질 수 있는 제일 큰 직업군은 화이트 칼라들. 그 다음에 손동작이나 이렇게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일을 하는 작업들, 실제 사람이 움직여야 될 작업들을 하는 직업군이 맨 마지막까지는 살아남을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게끔 AI가 또 단순화시키고 정형화시켜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사과밭을 지금처럼 널지 말고 싹 베버리고 일렬로 쫙 만들고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AI가 손 댈 수 있게끔 만들어서 농사 짓고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바뀔 거예요. 어쨌든 그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원리상 무조건 대체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며칠 전에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 현대자동차에 옵티머스 로봇 들어오는데 노조에서 막았거든요.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근데 대통령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무슨 수로 막을 건데? 이미 미국에서는 옵티머스 집어넣었어요. 몇만 대씩이나. 옵티머스가 아니지. 아트라스죠. 옵티머스는 저기 거고. 빌 게이츠 거고. 테슬라 거고. 테슬라 거고.
일론 머스크가 난놈이긴 난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예언들이 거의 많이 맞고 있고 굉장히 긍정론자예요. 테슬라는 좀 이따 그 테슬라가 연말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대담 프로가 있었는데 그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이따 해드릴 거고, 그래도 민간인이 로켓 발사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결국은 해내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나사도 머스크한테 부탁해야 인공위성 띄워줘. 그런 걸 해놨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내가 컴퓨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망대한 데이터를 조합해서 추론을 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직업들은 제일 빨리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지능이 발전해 있으니까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지능이 이미 대학 졸업한 사람 이상의 수준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는 사람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이 결합해서 같이 사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사람 기술보다 이 머리가 얼마큼 더 빨라질 거냐, 더 좋아질 거냐, 그것만 남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신기술이 있었어요. 이 AI라는 게 처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막 호들갑을 떨고 우리 죽을 거야, 다 없어질 거야, 직업이 다 없어질 거야 막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신기술이라는 게 인류의 발전해 오는 과정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게 뭐였을까요? 문자가 만들었을 때예요. 처음에 문자가 만들어졌을 때. 근데 문자가 처음에 만들었는데 누가 제일 반대했는지 알아요? 문자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기록에 의존해서 스스로 기억하는 걸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망각에 빠지게 될 거고, 스승의 가르침이 없는 글만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자랑질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철학가들이, 소크라테스가. 하지만 문자는 생겼고 그 문자는 퍼졌고 문자는 계속 발전하게 되죠. 아직까지 우리는 문자를 쓰고 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문자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거는 금속활자하고 인쇄술이에요. 이때는 누가 반대할게요? 이때는 지배층, 엘리트들, 그리고 캐톨릭. 성경 만들어서 읽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인쇄술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의 사상이 급속도로 퍼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 문자가 생겨서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나왔어요. 그리고 신문도 나왔어요. 책도 만들어졌어요. 그 책과 그것들이 우리의 과학 발전이나 인류 발전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발전을 이뤄서 또 기하급수적으로 이 문자 활자가 있을 때 없을 때와의 세상은 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굴곡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세상은 다 뒤집어진다 그랬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쵸?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직공들이, 그때는 거의 섬유 직공들 쪽이 많이 있잖아요. 일들이 다 이제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운동이냐면 더다이트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뭐냐? 때려부시는 거예요. 가서 공장에 있는 기계들 다 때려부시고. 내가 일자리 없어졌다고.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정말 어느 최후의 말단에 조금만 남았어요. 인간의 일이. 자동차 공장 저는 안 가봤지만 텔레비나 이런 데 보고 아니면 아마존이나 쿠팡센터 같은 데 가면은 물류 배송하고 타는 거 다 로봇가 해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포장하는 거 몇 명이 빼놓고는 가서 실어 오고 갖다 내고, 그럼 사람은 계속 포장만 해야 되는 단순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그냥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거의 한 50%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상 모르게 와서 결국 이제 조금 남은 분야를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제 노조들이고 뭐고 정말 큰일 났으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이미 바뀔 만큼 다 바뀌었어요. 세상은. 이 당시에만 해도 다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발전해 오잖아요, 인간은. 그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기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학교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했죠. 계산 못할 거다. 이제 컴퓨터의 지배 속에 살게 될 거다. 뭐 SF 막 만화 영화 나오고 계산을 해야지 그거를 두들겨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항상 한참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 당시에 우리 스마트폰 쓰기 전 시대에 한 50개 정도는 전화번호 외우지 않으셨어요? 엄마 내 거, 아빠 내 거, 누구 내 거, 누구 내 거, 누구 내 거, 032 몇몇몇 다 외웠잖아요. 근데 지금 몇 개 외우시죠? 내 것만 알죠. 내 것도 헷갈려. 그렇죠? 내 번호도 헷갈리다니까요, 지금. 근데 불편해요? 그렇다고 머리가 나빠졌어요? 응? 다른 데 더 신경을 또 다른 데 쪽 하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긴 할 텐데 지나고 나면 이게 또 하나의 궤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AI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당분간 힘들겠지만 그런 세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생성형 AI 시대예요. 자, 생성형 AI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이었을까요? 챗 GPT라는 걸 나와서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게 1년 안 됐죠. 1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챗 GPT가 할 수 있는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는 거하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몇 개월 사이. 정말 처음에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저도 들어보고 이게 뭔데 얘기하면 뭐 햇소리나 칙칙하고 답도 제대로 안 내놓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막 발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핸드폰 요금으로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이렇게 내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요금만큼 내야 될 게 AI 구독료가 아마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도 AI 구독료로 나가는 게 제미나이에 29,000원, 그 다음에 수노에 16,000원, 그 다음에 캡컷에 한 6,000원, 한 5, 6만 원 정도 핸드폰 요금만큼 AI 구독료가 나가요.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마 조금이라도 내고 쓰시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AI가 쓰는 용량이 늘어날수록 더 좋은 대답을 원하고 더 좋은 퀄리티의 대답을 원하겠고 또 쓰다 보면 뭐 몇 개 질문을 더 해야 되는데 AI 사용 한도가 끝났습니다. 내일 24시간, 12시간 후에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깝깝해서 자꾸만 쓰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프롤 기능을 써보게 되면 그 돌아가는 엔진이 틀리거든요. 그 빠른 대답에서 사고 기능 대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AI를 얘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이 상태가 된다. AI 특이점이라는 걸 얘기해요. AI의 일반적인 형태는 지금 생성 AI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나의 어떤 사람들의 질문에 의한 대답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AI 노예들이 있어요. 큰 AI 회사 가면 계속 하루 종일 사람만 박스 치고 자동차 박스 치고 사진 보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에 입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월급 진짜 조금 줘요. 근데 하루 종일 그 짓만 하는 거야. 24시간. 그래서 그렇게 습득된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는 거고. 그런데 AI 특이점이라는 시대가 있어요. AI 특이점이 올해가 AI 생성의 마지막이고 AI 특이점으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해요. AI 특이점은 그것조차 필요 없이 AI가 이미 넘어선 거예요. 사람의 데이터를 필요 없이 AI 스스로 데이터를 습득하고 AI 스스로 자기가 발전하는 단계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배제되고 AI 혼자서 발전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의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AI에 인간적인 간섭이 있었는데 AI 인간적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AI 혼자서 발전하는 시대가 되는 게 그게 올해부터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미래가 있어요. 근데 다는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론 머스크 좀 뻥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 중에 어느 거는 뭐 5년 안에 될 거야 했는데 저는 뭐 5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대담 프로에서 작년 12월 달에 대담 프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인상 깊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텔레비전 우리가 좀 볼펜이라는 게 처음 개발돼서 만들어졌을 때 있었어요. 볼펜을 발명했을 때 처음에는 마켓에 잉크가 쏟아지고 볼 형태로 끼웠더니 어떻게 되고 너무 이게 묽으니까 안 돼서 또 걸쭉한 또 잉크를 넣고 그래서 결국 볼펜이라는 게 세상에 처음 나왔어요. 만년필에서 볼펜에 넘어갈 때. 그때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였을 것 같아요? 볼펜 한 자루가? 대충 23만 원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 현재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예요? 300원? 제일 싼 거 300원쯤 하죠. 모나미 그거 제일 싼 거 이렇게 누르는 거. 300원, 400원? 텔레비전이 우리 65인치짜리 텔레비전이 LED도 아니고 LCD로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했을까요? 65인치짜리. 한 600만 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00 정도. 그리고 좀 더 좋은 거는 한 900만 원 정도 했고 65인치짜리가. 지금 얼마죠? 60만 원. 100배 정도. 그러면 한 10배 줄어들었나요? 10배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6만 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AI 시대가 돼서 모든 게 옵티머스하고 아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이긴 해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 우리나라, 중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옵티머스, 우리나라가 아틀라스. 중국 애들 건 이름 잘 기억 못해서 자꾸 넘어져가지고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옵티머스는 굉장히 힘이 세요. 50kg 정도가 번쩍번쩍 들 수 있고 가로로는 30kg까지 들 수 있어요. 근데 옵티머스는 미국 테슬라가 만든 옵티머스는 한 10kg밖에 못 들어요. 대신 굉장히 세밀한 손을 갖고 있어요. 바느질할 수 있을 만큼 세밀한 손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틀라스는 뭉치해요 손이. 대신 이런 공장 일에는 굉장히 적합하게 돼 있어요. 약간 그 진행하는 방향이 틀려요. 옵티머스는 정말 인간에 가깝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하고 들어가고 아틀라스는 약간 저기죠. 나중엔 전쟁도 걔네들끼리 하지 않을까요? 훨씬 더 인간들이 안 죽고 총도 더 잘 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다 밝긴 세상.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후가 될지 15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 10년 정도 보고 더 뒤로 보는 사람들은 더 늦게 보겠지만 자 그러면 자 재료비도 거의 안 들어요. 전기값만 있으면 돼요. 물건 생산하는데 왜냐면 다 배송도 다 AI가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석유 캐는 것도 AI가 캐올 거고 그냥 모든 게 자동화되고 나면 생산 원가라는 게 전기값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일을 생산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은 뭐로 돈을 벌어요? 그렇죠? 노동을 다 AI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다 했는데 그리고 그 회사 발전과 회사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 물건을 어떻게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생산하면 뭐 하냐고.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 있어야 그 돈으로 그걸 살 거 아니에요. 노동자가 없는데 노동자가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어 있어요. 초창 그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가 힘들 거라는 거죠. 그 과도기에. 뭐 그 문제 뭐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AI 회사에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서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게 하고 이게 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보편적 복지.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될 거예요.
화폐 가치가 제로가 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라리 돈을 은행에 두지 말고 투자를 해라. 어디다가? AI 회사, 그다음에 칩 만드는 회사, 구리 만드는 회사, 전력회사. 제일 중요한 게 전력회사거든요. AI 낙관론자들이 얘기할 때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AI 회의론자들이라고 하죠. AI 회의론자들은 그 생산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이 기계를 컴퓨터 돌리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컴퓨터 돌려서 나오는 그 열을 식히는 에너지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것보다 이 생산성이 좋겠냐는 거죠. 기껏해야 사람들이 사진이나 만들고 기껏해야 음악이나 만들고 그 음악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키고 굳이 그렇게 AI를 써야 될까? 이게 회의론자들이 하는 얘기고 근데 이미 그렇게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맛을 봤거든. AI의 맛을 봤거든.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럼 열을 식히는 어떻게 개발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장을 심해 바닷속에다 집어넣자. 폐강에다 집어넣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해안가 쪽에 넣자는 거잖아요. 해안가 쪽에 넣자. 풍력 발전이든 뭐든지 풍력 발전도 아마 이 발전량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자로를 놔야 되는데 소형 원자로로 하는 게 가장 요즘 나온 대안 중에 하나는 대형 원자로 말고 그 단지를 운영하는 소형 원자로를 놓자. 쉽게 해서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같은 것들을 바로 놔서 원자력 발전을 거기서 돌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아예 우주로 가자예요. 실험하고 있고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 센터를 우주에다 짓고 우주에서는 무한한 열 확산도 되고 또 태양광이 있으니까 우주로 해서 이쪽으로 보내자.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좀 아까 일자리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다. 그런 이제 특별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의사를 우리가 만드는데 몇 년쯤 걸리죠? 대학 10년 걸리죠. 10년 걸려도 이제 레지던트 인터 다 띄고 초급 의사 되는데 10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업이 하려면 15년, 20년 있어 개업이 하는 거잖아요. 참. 내과 의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외과도 뭐 제가 직접 집도하려면은 한 20년 이상 따라다녀야 간단한 맹장수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사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우리 청소년들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내가 의대를 가고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의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불패의 직업이 의대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의대를 갔다고 쳐요. 열심히 공부해서. 걔가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할 때 의사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냥 관리하는 몇 명만 있을 거고 왜냐하면 더 정확해요. 내과 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차트 찍을 필요도 없고 그냥 스캔한단 말이에요. 몸을. 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CT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스캔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대치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의대를 가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맞나? 내가 법대를 가는 게 맞나? 답은 못 줘요, 저는. 근데 생각은 해보라는 거지. 생각은 해봐야지. 과연 20년 후, 10년 후에 이 직업이 살아있을까?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옵티머스가 메스를 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협업을 할 거예요. 옵티머스를 놓고 지금도 이렇게 현미경 놓고 우리가 수술하잖아요. 이미 그 시술하는 그 동작 이거는 다 외웠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손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 옵티머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옵티머스가 한번 사람이 한번 할 거예요. 아니면 그다음에 지금 반자율주행처럼 사람이 테슬라 차가 운전하지만 사람은 앞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옵티머스가 수술하고 뒤에 사람의 의사가 서서 있고 에러 났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됐을 때 빨리 수정하려고. 자, 옵티머스라는 게 몇천 대가 이제 병원에서는 의사 하나 두는 것보다 의사 전문의 하나 정말 똑똑한 의사 하나에
옵티머스 5대 주는 게 낫겠죠. 한 대 가격이 그렇게 의사 20년 공부시켜보던 싸거든요. 아무리 비싸도. 쭉 논단 말이에요. 우리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봤어요?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한때 유명한 영화 있었죠. 그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모선 하나를 죽이면 그 밑에 있던 모든 외계인들이 다 죽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모든 지시사항이 네트워크로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자, 옵티머스가 지구상에 있는 병원에 만약에 10,000대가 깔렸다. 수술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얘네들 발전하면서 배울 거 아니에요. 인간들한테 수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을. 그러면 자, 이쪽 노하우를 의사한테 넘겨받아서 시술을 성공을 했어요. 이번 처음으로 이제 옵티머스 성공한 거예요. 그 순간 10,000대의 옵티머스가 다 같이 성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소린지. 그만큼 빨라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습득 속도가. 그렇고 만약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이런 것도 그 간호사들 같은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와서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피를 뽑아야 돼. 그러면 기계 앞에 딱 되는 거. 지금 우리가 하는 이제 혈압 체크하는 거 같은 거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그러니까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단순하게 생긴 단순화가 시켰겠죠. 걔가 딱 우리의 혈관을 스캔해요. 우리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스캔을 하면 이 혈관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몇 미리 혈관인지 어느 각도로 있는지를 보인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면 몇 미리의 바늘을 어느 각도로 찍어야 될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 눈은 안 보여서 계속 이게 몇 미리를 찔러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봐도 어쨌든 그냥 거의 같은 바늘을 쓰는데 걔네들은 바늘을 돌려서 그 바늘을 찾아서 정확한 각도로 한 번에 탁 들어가는데 아주 깔끔하게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니까 아프지도 않게 쏙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피를 뽑고 뺄 거예요. 감염 용료도 없고. 그런 거 어렵지 않고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고 지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체 검사 받을 때 체열팀에 간호사분이 나와서 계속 했어야 되는 것들이 그냥 기계대로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내밀면 체열하고 그냥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 바퀴 돌고 오면 끝나는 이제 신체 검사가 그렇게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 개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 낙관론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고 그 낙관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 노동의 가치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의 가치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노동의 가치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사과를 돈을 벌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사과가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거고 내가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유토피아가 된다고 생각하겠죠. 정말 유토피아잖아요.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돈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자 그래서 저축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이후의 삶도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포스트 희소성의 시대가 되면 그냥 그게 더 제일 가장 나만의 것, 나의 관계 것, 그게 가장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될 거라고요. 영화 워터월드라는 곳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만 화분 하나가 몇십억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왜 그래요? 이미 세상이 물로 망해가지고 남아있는 이 화분 하나의 식물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만의 것, 나의 것을 갖고 있는 시대가 돼야 그 나에 대한 존재 가치도 인정을 받고 AI 속에서 내가 나다움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거를 키워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과연 AI를 사용하면 우리가 일이 편해지고 일이 줄어들까요? 과연 AI를 쓰면 일이 빠르잖아요. 내가 무슨 논문을 써야 되면은 막 한 시간이면 쓰는데 한 달 걸려 쓸 일을 얼마나 간단하게 해쳐요. 엑셀 파일 정리하는 것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다가 이메일을 검색해서 내가 5년 전에 받았던 메일이 있는데 거기서 뭘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 메일 찾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근데 AI한테 내 메일 중에서 어떤 형태의 메일이 온 거 찾아주고 정리해줘. 단
3분이면 해요. 3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그 내가 6시간 동안 찾아야 될 일을 3분에 했으면 나머지 5시간 57분을 놀까요? 한가하게? 편해졌을까요? AI를 사용했다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냉장고가, 세탁기가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한 달에 우리가 빨래를 그냥 물 빨래 저기에서 양복 한번 와이셔츠 한번 빨았으면 그거 한 달에 한번 빨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입는 거죠. 입고 정말 진짜 안 될 때 한 번씩 빨았을 거 아니에요. 자, 세탁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세탁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기계로 통하고 난 놀고 있을까요? 아니죠. 매주 빨아요. 그리고 하얀 거에 대한 가치가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정말 하얀 옷을 입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2번 입으면 빨고 어떨 때는 저기 깔끔한 사람들은 한 번 입고도 빨아요. AI 세상이 이런 거라니까요. AI가 나와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지 못한 영역을 확장을 시켜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요. 그런 시대가 AI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나는 AI 혜택을 지금 계시는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 또래거나 이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봐야 앞으로 이 혼란 속에서 AI의 파도 속에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영지 같은 애들. 어떻게 이제 난 걱정이 돼. 저런 아이들이 이제 이 AI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청년들. 저는 도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많은 도전을 하죠. 원래 첼로 전공이라 음악을 알지만 제가 작곡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작곡도 곧잘 하고, 그다음에 그래픽도 웬만큼 포토샵을 만들 줄 알아서 할 줄 알지만 세밀하게 전문가적으로는 못하거든요. 근데 해요. 다양하게 내 영역이 넓어지죠. AI한테 혹시 내가 건너뛰고 요거 한번 건너뛰었구나.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시연해 보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려놓고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너랑 잘 기획을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왜 조회수가 안 나올까? 그랬더니 얘가 너 썸네일 올렸는데 여기가 되게 와이파이가 느리네. 그게 안 되지 왜? 자, 확대가 되나? 너 이 병원 봐봐. 사람들이 기분 좋겠니? 너 썸네일 이렇게 올려갖고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찍겠어? 분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것만 내보내가지고는 사람들이 널 찍을 만한 뭐가 동기부여가 없어. 여기 사람이 보면서 놀라는 장면이나 어떤 장면이 들어가야지 클릭을 할 거 아니야.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야, 그러면 너 이거 다 지워줘. 깨끗하게. 그랬더니 하나도 없죠?
이거 포토샵으로 눕기 따가지고 하려면 그것도 귀찮은 일인데 그냥 싹 지워져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를 또 알리찬스로서 아내를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런 그림 확대해 볼까요? 이런 그림,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좀 써먹어야 되겠다. 야, 이 그림에다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깜짝 놀라는 장면으로 바꿔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안 가냐? 이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아까 그 깨끗하게 나온 거 집어넣고 텍스트 쓰고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조회수 순위를 보는데 처음에 올렸을 때 한 8위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 조회수가 항상 12 최근에 10개를 순서를 매겨서 등수를 매겨놔요, 애들이. 그래서 항상 저희가 같은 경우 유튜브에 채널 올리고 1, 2, 3등 안에 앉기를 바라거든요. 계속 상승 곡선을 타는 거고 5, 6, 7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상승 곡선이. 수입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1, 2, 3으로 붙어야지 계속 올라가는데. 하니까 바로 1시간 만에 2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AI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음악을 지금 아까는 제가 오늘 아까 강의 준비하면서 같이 음악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여기 오기 며칠 전에 그냥 한번 그냥 AI한테 우리 교회는 대전의 내침내 교회야. 우리는 어떤 하는 교회고 우리는 우애가 좋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 그래서 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음악을 만들어줘 하고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조금 볼륨 올려주세요, 기자님. 애가 가사 쓸 건이 아니고 스타일을 몇 개를 해줘요. 합창 형태로 해줄까? 거기에 프롬프트 만들어주고. CCM 형태로 할까? 목소리 굉장히 좋죠? 귀한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신 주대전에 이 땅 위에 세우신 은혜에 터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곳, 은혜와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곳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누리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만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니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제 수노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축하면 옛날 영상 같은 경우 막 저작권에 걸려서 막 중간중간 음악이 빠진 경우도 있고 저작권을 되게 많이 따지는데 상황에 맞는 그런 곡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닭들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음악이 필요하다. 하얀 눈이 펑펑 내려와 꼬꼬닥들 발자국 콩콩콩 차가운 발 시려도 괜찮아 따뜻한 집 향해 어서 가자 꼬꼬닥 꼬꼬닥 눈밭을 헤치며 조심조심 한 걸음 두 걸음 그냥 근데 이거를 닭들의 발자국을 표현해줘 이런 음악 만들까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AI 문해력이에요. 어떤 식의 어떤 문장을 줘서 프롬프트를 줘야 이런 음악이 나올까? 그래서 앞으로 그 젊은 우리 영재 같은 사람, 영재 같은 자매들이 필요한 게 AI 문해력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명령을 줘야 어떤 답을 줄까?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책을 좀 쓰고 있긴 한데 AI 문해력에 대해서 AI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다 다른 답이 나오니까. 자. 거의 1시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듯이 여러분들도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몇 번 해보면 더 잘할 수 있고 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떤 프롬프트만 넣으면 그렇다면 어떤 동화책을 손주를 위한 동화책을 직접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도전해봐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요즘 많이 하는데 사파 같은 그러니까 AI 동영상을 만들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해 크레딧을. 근데 영상을 만들자 이미지 만들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어느 구절당 사파 그 그림 애니메이션들을 만들게 하고 그 나레이션을 AI TTS를 가지고 요즘 이제 글을 쓰면 이제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TTS를 해서 그냥 동화책처럼 쭉 한 장에 마음에 드는 부분을 그림과 읽어주는 낭독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해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던 부분들을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아니면 주고 너 이거 봐라. 모세 10계명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10가지 사파를 만들고 10가지 사파에 대한 성경 구절을 따서 읽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또 좀 해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전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쓸 때 how 어떻게는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넌 어떻게 나는 뭘 해야 되냐? 인간들은 뭐를 해야지 되는 거냐? what 무엇을 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AI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그냥 장난이에요. AI 장난.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대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는 AI 해주는 거죠. 앞으로 이 시대가 돼야 돼요. 어떻게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든지 할 거예요. AI가. 만들어낼 거예요. 결과물은. 그 대신 나는 무엇을 왜. 계속 끊임없이 무엇을 왜.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은 왜. 무엇을 할까? 하는 거는 AI한테 시키면 되고 나는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거는 무엇을 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AI의 다양한 모듈들이 있어요. 나노바나나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모듈도 있고 플로우라는 동영상을 만드는 모듈도 있고 노트북 LM이라고 그런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모듈이 있고 그 논문을 작성해주는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딥서치라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가지 주제를 파고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 캔버스라고 굉장히 그 글을 잘 써주는 모델이 있고 그 모델들의 장점들을 끌어다 쓸 줄 아는 능력들을 키우는 게 청소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대학 졸업해서 정말 갈 때 취직할 자리 없어요. AI가 더 잘하는데 근데 그 AI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취직이 된다는 거지. 당분간은. 그냥 일반적인 대답하는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되지만 어떨 때 어떤 AI가 제일 좋은 효과를 내더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써보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도 얼마 안 갈 거예요. 어차피 그것도 대체할 거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앞으로 AI가 90%를 하거든요. 인간이 10%를 채워야 되는 시대인데 이 채우는 10%를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앞으로. 여기 만족하면. 그러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요 10%를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래도 이 AI 시대에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기만 해야 될까요? 자기 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리고 이 일이 정말 나와 사회에 공헌이 되는 일인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AI 시대에 기술 발전했다 그래서 딥페이크 아시죠? 얼굴 바꿔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쓰면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목소리 여보세요 그러고 전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녹음 받는다고 쳐보세요. 전화 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여보세요 누구세요?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하면 저쪽에서 그 목소리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하면 TTS로 바로 집어넣잖아요. 딸한테 전화해서 야 나 돈 필요한데 500만 원만 붙여줄래? 똑같이 얘기해요. 잘 못 쓰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정말 악하게 쓰는 케이스. 같은 걸 쓰더라도 이렇게 쓰는 시대가 이렇게 쓰는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인간이 돼야지 AI 시대에 올바르게 사는 거거든요. 똑같이 칼이 있다고 치세요. 칼은 생선도 자르고 모두 자르면 사람도 치잖아요. 폭발물 탄광에서 뭐 어떻게 해도 하지만 죽이는 폭탄으로 쓰잖아요. 똑같이 AI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 강의까지 하게 된 거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AI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예를 한번 드려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AI를 어떻게 쓰는지 일단 유튜브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콘텐츠 기획을 AI하고 해요. 내가 요즘 시즌에 어떻게 먹방을 찍고 싶은데 제철 생선이 뭐지? 물어보고 그 제철 생선으로 화덕에서 이용할 건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날까 물어봐요. 그럼 대답이 다 서로 얘기됐어. 그러면 야 그럼 그거 갖고 자 시나리오 만들어줘. 시나리오가 대본 쫙 15분짜리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서 찍어요. 그대로 씬대로. 그 다음에 그 씬대로 찍은 영상을 또 올려요. 얘한테 또 분석해봐. 그럼 거기서 다 또 피드백을 줘요. 분석하고 타임라인도 만들어주고 상세 정보 어떻게 쓰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그 대사 그러니까 제목은 어떻게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썸네일은 이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좋겠고 다 만들어줘요. AI가.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또 음악들 스노우 아까 보셨죠? 제가 스노우로 작곡해서 집어넣어요. 썸네일 아까 보셨죠? 제가 바꾸는 거 뒤에 지저분한 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합치고 다 AI로 만들어요. 요즘 강의를 여러분들 꽤 많이 나가거든요. 무슨 뭐 노인복지관도 나가고 학교도 나가고 많이 나가는데 주로 유튜브 콘텐츠 강의 쪽을 많이 나가고 요즘 이제 자서전 과정 쪽도 많이 나가고 며칠 전에 또 자서전 강의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도지사가 또 상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도지사 며칠 전에 받았어요. 도지사 상을. 그때 이제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보통 내가 하겠습니다. 공고가 많이 뜨거든요. 어느 복지관에서 어디 중학교에서 어디 뭐 그 평생교육원에서 강사 모집, 강의 모집을 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내가 내 소개서, 강의 소개서 다 써야 돼요.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얘한테 시킨다고요. 기가 막히게 써줘. 딱 받으면 그냥 내가 좀 수정하면 돼요. 제안서. 거기 들어가면 계획표, 40주짜리 강의라면 40주짜리 강의를 쫙 리스트별로. 내가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스타일로 강의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40주 강의라면 내가 강의하는 스타일로 보면 이렇게 내가 손댈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엔 손댈 게 되게 많았어요. 아 그건 빼주고 이건 넣어주고 그걸 AI가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AI가 내 생각을 다 알아서 그 정도까지는 그냥 쭉 넣어줘요. 그냥 강의 노트 만들고 교재 만들고
핸드북 만들고, 그다음에 그 어떤 글을 쓸 때 특히 이메일 같은 거 이제 협업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 협업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거 나랑 같이 협업하자. 이거 아니면 이거 나 협찬해 주겠다. 어떻게 하자. 그러면 나는 대충 그래 알았어. 그다음에 협찬비는 얼마야? 그다음에 나는 이거를 너가 물건을 보내주면 며칠 안에 어떤 영상을 해서 할 거야라고 그냥 글을 쓰고 맨 밑에 이거 저거 있어요. 별표 버튼 딱 누르면 뭐라 격시체로 바꿔줄까요? 그래 그러면 누구님 여기 저희한테 채널에 관심 줘서 감사합니다. 바른 소리 다 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정말 알랑방구 껴서 착 격시체로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한 15년치 나의 핸드폰에 있던 모든 데이터는 구글 포토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거의 또 한글 워드 이런 걸 안 쓰고 항상 구글 워드 써왔거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하고 구글 워드하고 구글 PPT를 써왔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구글 클라우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메일도 한 10년치 메일은 저는 안 지우고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이 제미나이의 좋은 점이 그걸 다 통합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재편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거 찾아줘. 그걸 정리해줘. 아니면 어떤 협찬 메일이 협찬에 관계된 모든 문서를 정리해서 그걸 월별로 어떤 식으로 해서 내용 정리해줘. 몇 분 걸리지도 않고 싹 해줘요. 그런 때 많이 이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결과물의 평준화가 됐어요. 근데 결과물의 평준화인데 A- 평준화예요. A 플러스 평준화가 아니고 A- 평준화. 아까 얘기했죠. 90%의 평준화. 90% 평준화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백령도에 지진이 발생했어. 인천의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써줘. 나한테 이게 들어왔어요.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심사를 우리 목사님이 하셔도 할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어요. 저 시간이 한 2시간쯤 필요할 거예요. 노트북 NM이라는 제미나이 모듈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딥서치로 여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모든 전 세계의 논문과 모든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요. 그리고 거기를 취합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주면 자기가 다시 정리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하고 다시 그렇게 만든 걸 캔버로 갖고 오고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면 그럴듯한 논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진 않겠죠. A-의 평준화예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대신 이 논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 AI는 거짓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굉장히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적당한 거짓말이 녹여 들어갈 수 있어요. 난 그걸 걸러내지 못해요. 대신 자, 그러면 이렇게 쓴 논문과 목사님도 우리 전문가시잖아요. 이쪽에. 똑같은 논문을 썼다고 쳐요. 근데 목사님도 좀 귀찮으셔가지고 AI를 사용했어. 있다고 쳐요. 직접 안 쓰시고. 그러면 목사님이 쓴 논문과 내 논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저는 누군가 발견했어요. 야, 그거 틀렸어. 그건 잘못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러네. AI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안. 끝이에요. 미안.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정말 그 학위라든지 이 지위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AI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돼요. 몇 번 검색하고 몇 번 다시 하고 그냥 무턱대고 만들면 만들었다고 다가 아니고 만들 수는 있지만 A 플러스짜리 영상 A 플러스짜리 결과물을 만들어낸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AI로 뭘 만들 때 A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래야 살아남는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괜찮아요. 우리들은 괜찮아. 우리들은 그냥 A 마이너스만 돼도 괜찮아. 왜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우린 괜찮아. 근데 오늘 지금 없는 사람들, 여기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A 플러스를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나마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분간이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영원할 건 아니에요. 당분간은 이 AI에 대한 문해력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특이점을 넘어서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막 하는 시대가 이제 만연하면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이미 다 하지만 과도기에 앞으로 5년, 4년이 과도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거고 굉장히 앞으로 이거를 모르면 좀 A-가 아니고 B 정도의 답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를 알아야 A-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자, AI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질문해요. 사과 팔아야 되는데 꽃감 팔아야 되는데 홍보문 문구 만들어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질문. 문해력이라고 해서 이걸 할 줄 아는 게 문해력이에요. 이제 나는 5년차 농부야. 땀방울과 그다음에 명절을 앞둔 주부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문구를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적었으면 좋겠다. 제가 또 쓰면 좀 더 많이 쓸 거예요. 우리는 설명들을 많이 넣는 게 좋거든요. 나는 초생 재배를 하고 닭 같은 것들을 키우기 때문에 농약을 안 쓰고 농약을 덜 쓰고 잘 키운 사과야. 우리 사과는 누구나 맛있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런 것들 몇 가지 더 집어넣으면 훨씬 더 퀄리티 있고 좋은 문장을 만들어내겠죠. 여기는 누가 봐도 그냥 딱 써면 딱 보면 얘가 썼네. 그래요. 그거 똑같은 게 뭐냐면 제가 학교나 기관에 내는 제안서를 때 요즘은 다 AI로 써내거든요. 그때 제안서의 비교가 거기서 나오는 디테일에서 어떻게 내가 제안서 써달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제안서의 내용이 바뀌니까. 근데 그냥 내가 어디에 갈 거야? 어떤 요강이 있어서 제안서 써줘. 정말 뻔한 제안서를 써요. 누구나 봐도 그냥 감동 없는 제안서. 그래서 사진을 한 장을 만들고 사진을 고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고칠 건지 머릿속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 그 습관들을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고 그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시골 사는 사람들은 시골 사는 그 아이들하고 또 서울이나 이쪽 사는 아이들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 문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야 될지. 프롬프트 쓰는 게 앞으로의 한 5, 6년 사이에는 굉장히 거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좀 많이 건너뛰어서 좀 할 얘기는 많지만 거의 다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성경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성경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뭐든지 다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의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닦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금이 딱 그때죠.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력들이 나쁠 수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하지만 시대의 마지막 징조는 맞아요. 지금 징조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하게 이렇게 될 거야 이해 못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70년대 이 얘기를 들으면 지식이 증가하고 또 어떻게 증가할 거야. 그렇죠? 막연해. 지금은 정확히 알겠잖아요. 어떻게 지식이 증가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동할지. 그리고 하나로 통합될 거잖아요. 통합되는데 옛날에 바빌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흐트러 놓은 이유가 하나님한테 대적했을 때 흐트러 놓은 이유가 언어를 혼잡하게 했잖아요. 지금 언어가 혼잡한가요? 언어 혼잡하다고 느끼신 적 있어요? 미국이랑 대화할 때? 저 매일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화할 때 거기서 영어로 써요. 그럼 나는 한국어로 와요. 한국말로 이메일이. 한국말로 나는 영어로 번역 안 해. 옛날에는 다 찾아서 번역해서 보냈거든요. 그냥 한국말로 써서 보내요. 중국에도 그냥 한국말로 써서 보내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다 한국말로 이해를 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할 때 한글이 뜨나요? 중국말이 뜨나요? 한글이 떠요. 다 한글이 떠요. 번역도 정확해요. 그렇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다 하나하나 한글로 바꿔서 상품 상세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썼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국말로 보이는 거예요. 아마존 들어가도 마찬가지 영어로 딱 떴으면 한글 누르면 한글로 싹 바뀌어요. 언어의 혼잡이 이제는 없는 세상에 언어가 통합이 이미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부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에 임하여 아마 표를 받게 되고 그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개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하거나 팔지 못하리라.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 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전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죠. 여기다 칩을 바꿔서 이 칩을 없으면 물건 못 산다. 과연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까요? 저는 그렇게 되는 시대는 안 온다고 생각해요. 칩이 아니고 코인 자체가 문제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년 후에 화폐가 이미 없어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이미도 카드 시대니까 모든 게 정부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어떤 코인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5년에 10년 정도.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는 코인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자, 코인이 어떤 똑같이 아까 얘기했죠.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편적 복지로 코인을 100코인씩 때리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의 치값에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게 돼요. 그럼 그 코인에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똑같은 코인인데 이 코인은 너는 휴지와 딸기와 바나나까지 살 수 있어. 넷플릭스에 이런 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접근은 못해. 완벽한 통제가 되는 거죠. 그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코인에 코드를 집어넣어서 어렵게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그냥 다 100코인씩 주는데 그 코인의 쓰임새가 다 틀려요. 반정부 활동이나 나한테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대적하는 것만큼의 페널티를 먹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런 시대로 발전하는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서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되고 그 짐승의 형상에서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되더라. 자, 휴머노이드가 딱 이 상태 아닌가요? 휴머노이드 로봇들 앞으로 나올 아틀란타나 옵티머스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말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되면 분명히 종교화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우상으로 AI를. 그리고 그들이 AI가 생명의 노화의 원인과 그다음에 생명의 비밀까지도 알아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래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AI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런 종교화된 AI를 우상화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듯하고 과학적이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교회도 넘어갈 거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쪽으로. 왜냐하면 분명히 50년, 60년을 더 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될 거예요. 노화에 대한 모든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생명에 대한 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런 종교가 생길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중요한 거는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10% 그 대체하지 못하는 10%를 찾도록 노력하는 삶을 지금부터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AI를 그냥 칼이라고 생각하시고 두려움 안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오늘 이제 강의를 목사님한테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AI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AI를 운영할 사람들이 나쁠 수 있다는 거지. 최대한 AI를 그냥 쉽게라도 사용하시면서 사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의 바운드리를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이만큼을 더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즘은 옛날에는 햇소리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하고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줘. 그리고 참고 문헌은 킷바이블을 사용해. 그러면 킷바이블에 있는 논리 그대로 나한테 찾아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옛날에는 딴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대신 이렇게 문해력이잖아요. 그냥 성경 어떤 구절에서 나한테 이야기해줘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문해력, 거기도 제 문해력이 들어갔던 게 몇 가지 넣어줬죠. 킹제임스 순정역을 원문으로 사용해줘. 독립침례교의 교리를 사용해줘. 그리고 참고 문헌이나 그거는 뭐 스코필드 주석이라 아니면 그 킵바이블사이트.com에 있는 그 논문들을 이야기들을 참고해줘라고 하면 킵바이블을 싹 뒤져서 나에 대해 내가 원하는 답을 탁 꺼내준다니까요. 그럼 능력이 얼마나 발전한 거예요. 나의 능력, 내가 알고 싶은 정경 지식도 늘어나고 남한테 해줄 수 있는 지식도 늘어나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AI 무서워, AI 되면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AI가 이런 시대가 됐고 어떻게 발전할 거고 난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제 목적은 오늘 그거였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사용하고 그리고 너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말세 징조를 얘기하는 거지 말세에 얘네들이 널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세 AI가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고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들에는 뒤에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사탄이 이용하더라도 어쨌든 AI가 사탄이 아니고 AI를 이용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전기 자전거거든요. 옛날에는 자전거 탔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전기 자전거를 타죠. 이제 전기 자전거를 타는 시대가 된 거죠. 이 모터와 배터리는 AI예요. 대신 핸들은 누가 잡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제 편안하게 힘들게 하는 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편안하게 살아야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주께서 그에게 주시리라. 이게 진리예요. 모든 지식은 AI가 아무리 뭐 지식이 높다 하고 그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AI가 나올 거라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AI가 나올 거고 세상의 끝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까지 미리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이 말세가 있다고 말세를 믿었고 앞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오신 믿었고 그거 말고 뭐 AI가 발전해서 뭐 어떻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고 나는 천국에 살 거라는 건데 그게 딱 안정감이 있으시면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뭐하고 뭐 해도 힘들더라도 붙잡을 때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내가 살아갈 길이 있잖아요. 거의 휘둘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AI를 사시라고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